자, 여러분, 날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실제 한번 한 5분 정도 읽어 보셨습니까? 뒤에. 예, 그런 유형. 물론 이제, 사례 3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게 다 이제 제공되지 않고, 사례 1, 2만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1강에 보면, 이제 동아일보, 최근에 2015 10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정책 평가를 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사례로 제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강은 IB 인 바스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롤플레이, 역할 놀이, 역할 수행, 보통 역할 연기라고 씁니다. 학교에서는 역할 놀이,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역할 연기, 통상적 용어는 역할 수행 또는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이렇게 신문을 장편에 요 내용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내용을 주고, 거기에는 이제 신문의 기사, 또 대학 교수 연구 논문, 실론, 이런 내용을 주고 읽고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보면 알지만은 이것이 전부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저기 인천 같은 경우 집단 토론이,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주고 어느 한 역할을 가지고 토론을 해봐라.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3페이지부터서 8페이지까지 있다 주어진 그 자료가 전부 집단 토론의 자료일 수도 있고 보고서 작성의 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지역, 여기 혹시 국세청은 두 분 오신다든지 안 오셨나요? 국세청 없죠? 국세청은 논술로 써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는 강원도 교육청이 논술로 써내라고 그래. 논술. 그러면 그 제일 뒤에 내가 답안에 프레임을 딱 줬어. 그럼을 풀어서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저기 페이지 뒤에 9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실제 답안지입니다. 역량평가 답안지. 그럼 여기가 이제 기획력이면 기획력 평가 답안지가 될 것이고, 요거 이제 대구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함이면 서류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속 성명, 여기 이제 관인 날인 요건 이제 내가 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글상자 속에 여기에 이제 보고서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보고 목적과 필요성, 현황과 원인, 향후 개선 방안. 요건 여러 각도에서 만들 수 있는데 강원도 같이 논술로 써내라고 해도 이런 초안을 작성을 해야 돼. 초안지가 주어지거든. 그러면 이런 초안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보고서라든지 서류한 기법에 응답을 할 때는 개조식으로 쓴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논술은 이것을 풀어서 쭉 써야 됩니다. 이번 임용 논술, 그거 내가 모범 답안까지 또 각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논술로 써라고 출제가 되든 보고서 양식이든 집단 발표를 하든 토론을 하든 반드시 초안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와도. 자, 서울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서울시청, 그 다음에 롤플레이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발표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옛날에는 발표 따로 롤플레이 따로 있다가 이번에 2015년에는 발표와 롤플레이를 통합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주어진 시간에 문제 파악할 때 이런 제목이나 이런 초안지를 딱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내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역량평가의 구성 요소인데요. 맨 처음에 역량평가의 정의, 가령 여러분이 각 시도 교육청에 심사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돼요. 거기에 보면 각 시도 교육청마다 역량평가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3페이지를 봐보실까요? 3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는 문제 인식 능력과 해결 능력을 본다 그랬죠. 문제 인식 능력, 해결. 자, 여러분, 국세청이 됐든 서울시청이 됐든 17개 시도 교육청이 됐든 반드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이요, 꽤 많이 주어져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 부족 또 시간 분배를 잘할 것 같은데 못해요. 자신 있는 문제 나오면 거기에 매달리다가 아차 싶어서 나중 문제는 그냥 1년 고생한 놈이 행설수설 써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 파악이 중요한데 제시문을 읽고 그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건데 그 액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내가 그것을 모델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늦게 오신 분은 여기 와서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인식 능력은 바탕 지식이 좀 있어야 돼. 바탕 지식이 우리 좀 갖다 드려. 그 바탕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일단 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자, 4페이지를 보시고 4페이지를 보면,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이렇게 써져 있죠. 동아일보 제목인데 성장시대 넘어 행복시대로, 이 말 보인가요? 에? 그러면 자, 지금 그렇게 써져 있어요. 큰 제목에 성장시대를 넘어서 행복시대로. 자, 여기서 뭘 느끼나요? 자, 여기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하나만. 예, 이런 거예요.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뭘 원한다고? 행복. 근데 그 성장과 행복이 반대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장의 반대말이 행복이라기보다는 뭐죠? 이제 채워넣으세요. 분배예요, 분배. 그러니까 성장시대 넘어 행복시대로 이걸 동아일보 편집부에서 소제목으로 끌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우리 정책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분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제 성장은 옛날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60년대가 발전의 시대다. 그래서 The Decade of Development, 발전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양위주로 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그것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 중산층이 없어졌는데 소수 상위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든 부를 갖고 있다. 이런 나라가 건강을 이뤘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보를 넘어서 좌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과 안정을 깬다.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만 가버리면은 분열이 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통합을 가져오고, 이렇게 통합이 될 때 정부의 뭣도 높아져?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부의 신뢰가 높아지면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가 된다.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 본격적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량평가에서 다 중시한 것이 뭐냐면 문제인식 능력이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A를 제기했지만 B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이렇게 그 논문이나 어떤 사설을 주고 이런 것을 물어볼 때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문제인식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인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다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석적, 전략적 사고. 다 아시겠지만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고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분석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분석이란 말을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요. 이 분석적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분석의 반대가 혹시 뭘까요? 예, 분석의 반대가 뭘까? 분석적이다. 분석, 그러면 한자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눌 분자고, 이게 이제 쪼갤석이 되는 것인데요. 분석.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말이죠, 칼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도자. 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냐 안 맛있는지를 알려면 그걸 잘게 쪼개서 맛을 봐야죠. 또 우리가 뭘 해석한다고 할 때도 이 해자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여보세요, 불각자에다 칼도 소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해석이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명료히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이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국어사전을 좋은 걸 하나 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품격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써낸 글이 정말 잘된 보고서로 이 정부에서 소개가 될 정도로 되려면 언어를 아주 정확히 써야 되는데, 나는 내 모델이 어나운서라고 그랬습니다. 어나운서, 앵커들. 그런 분들이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금희 같은 분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개념을 명료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면 지난번에 카이스트에서 장학금 정책을 안내드려. 장학금 정책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열받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카이스트의 그 새로운 총장님이 징벌적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했죠. 그 징벌적 장학금이 뭐냐면 장학금을 줬어, 어떤 학생한테.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 장학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자괴감도 있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약한 학생이 자살을 했죠. 이때 그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로. 자, 징벌적 장학금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그 당시 서 총장님을 옹호하는 팀, 반대하는 팀이 이렇게 나눠서 아주 경론을 TV에서도 엄청 벌였죠.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든 뭔가 논문으로 써냈든 보고서를 써냈든, 장학금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무조건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해봐요. 저기 11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를 보면 더 읽어볼 글이 여기에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할 단어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 행정협의회 이런 것은 서울시청,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 익숙해져야 할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 있죠.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이런 것은 보고서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평생 논술만 강의한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 2에 60개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서 실습을 해보면요 2줄, 3줄도 쓰는데 15분, 20분이 가버려요. 연습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기입을 해요. 나랑 함께.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외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요걸 딱 써놓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몇 개의 단어를 언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만이 이게 연습만 되면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남을 설득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뭐냐? 옆에다 적어두세요. 개념 명료화 기능입니다. 자, 앞으로 분석적 사고 그러면 뭐라고? 개념 명료화. 왜 그러냐면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면 비판도 못 오고 대안제시도 못 됩니다. 내가 아까 사례에 뭘 하나 적어놨냐면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죠? 우리 강화문 광장 좋죠? 그 잔디밭 있죠? 거기에 국가보훈처에서 70m짜리 국기 계양대를 만든다. 이것을 서울시장이 노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노했어. 그러면 여기에는 국기 계양대가 무엇을 의미한지 대충 사람들은요 그거 안 오고 막 그것부터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서울시청의 국기 계양대를 국가보훈처가 상시 계양을 한다고 할 때 찬성하냐 반대냐 그러면 국기 계양대라는 그 모습 그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시설을 만들었을 때 좌우 상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고 무조건 찬성 반대를 쓰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국기 계양대를 하나 걸어놓은 것이 무슨 통행에 반대가 되고 미관을 해치냐. 그럴 때는 여러분이 국기 계양대를 이렇게 어느 시민이 걸어놓은 것처럼 조그만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 여기에 대해서 뭔 대안을 써내라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예를 들면 하늘은 푸르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러면 푸르다는 의미가 뭔지 하늘이 뭔지 그 개념을 아예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평가도 나오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석적 사고는 개념을 명료히 하는 것이고 분석을 해야 평가를 합니다. 평가라는 건 뭐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이 뭐가 어쩌니까 나쁘다. 자, 서 총장의 징벌적 장학금이라는 것은 장학금의 원래 의도에 어긋난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징벌을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석이 있어야 평가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역량평가는 전부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은 분석이다. 이 전략적 사고가 그거예요.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고, 이것이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 설득과 협상 능력은 방금 그 문제 있잖아요. 국가보훈처하고 이 문제에서 자 여러분이 서울시청의 해당 주무관으로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해야 할 설득 논리를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협상하는 이런 능력, 이따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 항상 내가 말했잖아요. 듣고 말하는 게 두 개가 합쳐져야 의사소통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집단 토론을 시키면 반드시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나와. 상대방을 자근자근 깔아 뭉개버리는 사람 있죠. 소위 말하면 논리적 격파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없죠. 일단은 똑똑할 줄은 몰라도 친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논어나 맹자 이런 데 보면 남하고 논쟁하고 말 잘 꾸미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TV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남을 그냥 작은 씹어서 그냥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논박을 해갖고 상대방을 격파를 하면 두 사람이 있겠죠. 야, 저 사람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다. 근데요, 채점자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안부, 지금 행자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역량은 직무성과와 연계돼야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남을 그렇게 논박을 해서 남을 격파를 시킨 사람은 언변술은 좋을 줄을 몰라. 옛날 소피스트 제논처럼. 그런데 직원의 화합을 깨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도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의사소통 능력은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설득하는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이렇게 결합해서 발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한 1분만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북이하고 토끼, 내가 좀 아킬레스건인 이 얘기인데 내가 이제 거북이하고 토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논술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다름질을 칩니다. 자, 거북이가 100m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00m 거리야. 여기가 이제 100m, 여기가 이제 0m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토끼가 이제 빠르니까요. 토끼죠, 토끼. 토끼 맞죠? 토끼가 빠르니까 이렇게 좀 거북이를 앞에 세워서 달리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논제가 주어집니다. 기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정에 누구하고 토론을 벌이고 온다. 자, 토끼가 이길까 거북이가 이길까? 자, 여러분 저 그냥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토끼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지. 그럼 이제 여기 누가 이겨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지. 그럼 이제 마지막 저 끝에 여성분은 그럼 이제 나도 토끼라고 얘기가 그래. 그러면 아니야. 나는 거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걸 설득을 할 때 제논은 결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되지. 토끼가 거북이를 못 이겨? 금방 따라잡지? 그럴 때 제논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거북이가 있는 지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자, 이 논리 맞죠?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거북이가 있는 그 지점을 반드시 토끼가 통과를 해야만이 따라잡아. 그래갖고 이제 그 제논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맞죠? 이래. 맞다. 그러면 토끼가 여기서 이만큼 갈 때 거북이는 이 자리가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움직이죠. 10배가 빠른다고 하면은 여기서 100m 가면 10m를 가죠. 그러면 또 10m를 달리는 기간 동안에 거북이는 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몇 미터 움직이죠? 10배 빠르다고 할 때 토끼가 1m를 움직여요. 다시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북이가 있는 지점을 추월해야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10m를 갈 때, 1m를 갈 때 여기는 거북이는 0.1m를 가게 됩니다. 또 0.1m를 갈 때 거북이가 또 몇 미터를 가? 10분의 1이니까 0.01을 가요.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아니라 1년을 달려도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지 못한다. 상대방은 논리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소피스트들이 바로 그 당시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그 전쟁에서 이겨갖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시대는 여러분 이랬답니다. 민주주의가 번창을 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가 번창했어. 대통령의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노합니다. 직권상정 못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장군을 뽑는데요.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해. 나를 사성장군을 달아주면 내가 앞으로 이러저러해서 우리 주변의 영토를 침범하면 적을 어떻게 격파를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지국가로 이끌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집정관들이 있다가 투표를 해.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별 4개, 말 못하면 육군 대령, 버벅거리면 중령으로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그 시대에 언변술이 매우 중요했고요. 이때 이 논쟁술, 이걸 길러준다고 나타나는 지식인들이 소피스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 별명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현대판 21세기 소피스트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담 같지만요. 왜 오늘날 이런 설득력, 분석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했냐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지만은 더 이상 직위가 아니라 직권이 아니라 리더십, 지도성을 가지고 상대를 통솔해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국장이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헤드십, 직권력으로 과장을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국장이라는 헤드십, 직권력이 아니라 지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설득 능력 이런 게 이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페이지로 넘어와서 앞으로 우리 준비할 때 또 여러분이 남은 공직생활 했을 때 우리가 역량평가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방금 말한 그런 개념을 명료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실제, 평가의 실제 또 우리가 앞으로 매번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할 때 이렇게 나가요. 첫째,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 방금 말했던 평가 역량이요.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협상 능력을 보겠다.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저거 3페이지인가요? 예, 저기 3페이지에 보면 평가 역량 밑에 서류함 기법 보이시죠? 예, 서류함 기법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서류함 기법입니다. 인베스켓이다 그래가지고 3페이지에 그 조그만 글씨 있죠. 서류함 기법에서는 주로 우리 서울시청에서 주로 보는데 또 저기 전남교육청 이런데 변화 관리 주도, 그 다음에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 그러니까 서류함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변화 관리예요. 변화 관리란 뭐냐면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됐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변화가 돼서 업무를 재분배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이 팀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분배하겠느냐. 이런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행사 일정이 짜졌었다.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행사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런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능력은 서류함 기법에서 주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함 기법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보죠. 상대적으로 설득과 협상 능력은 조금 비중이 낮다 그 말이에요. 서류함 기법에서는. 그 다음에 역할 수행 많이 보죠. 예, 역할 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은 발표하고 통합해서 봅니다. 이제 작년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청 또 저 전남교육청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역할 수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발표와 같이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설득 협상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읽어봤죠. 보훈처하고 서울시청 간의 갈등 문제 읽어봤죠. 이 문제를 놓고 자, 당신이 우리 서울시청을 대변해서 보훈처장을 한번 설득해봐라. 그래가지고 평가자가 앞에 앉아있단 말이야. 보훈처장처럼.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걸 설득하는 논리로 내 역할을 수행하면 그게 역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함 기법은 글로 써냈고 역할 수행은 뭐예요? 말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가 2인이 갈 수도 있고 1인이 갈 수도 있는데 2인이 갈 때는 1대2 역할 수행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기분 나쁠 정도로 물어봐요. 지난번에 서울시청에 한 분이 오셔서 서류한 기법도 어렵지만요 역할 수행도 너무 어렵더래. 그냥 정신이 없대. 그리고 너무 하는 과정에 기분 나쁘게 막 물어본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론을 딱 제기를 하면 앞에 평가자가 있다가 그럼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볼 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롤플레이를 지역마다 하는 데가 있으면 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전에 이런 제시문을 가지고 준비 시간이 있어. 거기서 내가 발표할 때 어떤 것을 말해야겠다는 걸 개조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적어놓고 그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애당초에 이런 것은 강의 교환에도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말은 강의 교환에도 없었는데 이게 중간중간 튀어나오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바탕 지식을 알고 공문 여러분의 그 직무에 관련된 걸 잘 알아야 그 순간순간 그게 대안으로 나오고 그게 암기가 되지, 전혀 엉터리 같은 말로 이렇게 글을 쓰면요 한 줄도 대답을 못하고 기억을 못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어진 제시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원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가상 명칭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어떤 교육청에 어느 부서라고 명칭을 딱 줘버리면 그 부서에 근무한 사람만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가상국을 쓰고 부서 이름이나 이런 걸 가상 사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여러분이 어느 자재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자재와 직접 관련된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뭡니까? 평상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아까 더 익혀야 할 단어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오늘 서울시 국가 10대 정책에 대한 평가, 그걸 가지고 정책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 내가 그때그때 읽고 가기로 보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한 100여 페이지가 딱 요약서로 묶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역량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바탕 지식은 예를 들면 정책평가를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분담하는 서류형 기법을 다루면서 직무분석, 직무평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탕 지식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실전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째, 평가 기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평가 과제가 있습니다. 평가 과제라고 해도 되고 평가 도구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그 아까 읽어볼 때 사례 1, 사례 2 이것이 바로 평가 과제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평가 역량을 재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그림 있죠, 그림. 예, 그림을 보면 한번 보실게요. 역량 평가란 첫째 평가 기준 컴피턴시, 의사소통 능력이냐, 협상 능력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냐,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제기해서 엑서사이즈, 평가 과제를 줍니다. 이 평가 과제는 신문의 사설, 대학 교수님의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복수평가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평가자는 신경 쓸 거 없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내가 경기도에 근무한다, 아니면 서울시청, 아니면 서울시에 근무한다. 근데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경기도 교육감님, 전북교육청 교육감님이 진보다. 근데
어떤 진보 정책에 대해서 내가 반대말을 쓰면 점수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사실 그 굉장히 우리 옛날 고시 공부할 때도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면 국기 계양대하고 국기 계양대 설치를 놓고 보훈처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노했어. 근데 이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시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괜히 서울시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이 점수에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사실 의구심이 많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어거지로 그냥 서울시 입장만 변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어. 왜냐하면 평가자는 복수평가자로서, 그리고 직접 그 공무원하고 관련이 없는 자로서 구성을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절대 객관성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평가과제는 실제 장면과 유사한 다양한 모의 상황을 만들어. 이 강사인 제가 제일 고생스러운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 모의고사 여러분한테 제시된 과제가 신문을 캡처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요, 또 내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내노라 하는 심리학자가요,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형 있잖아요. 저 공무원 시험. 그걸 하루 종일 만들어야 18문제를 못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객관식 문제를 대학 교수 심리 전문가가, 근데 하물며 이런 모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어쩔 때는요 4일 동안 하나 만들고 맙니다. 서류한 기법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서류함 사례 한 40개 만들면요, 내가 공력을 따져봤더니 책으로 팔면 8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한 기법 하나 만드는데 2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게 40문제 실렸으면 8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수의 평가과제 뭐냐면, 아까 여러분한테는 사례 1, 사례 2만 주어졌지만요, 요건 이제 연습이니까 그러고 보통 서울시 같은 데 사례가 4개, 5개가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2시간, 어떤 지역은 3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평가 과제는 역시 인베스킷입니다. 근데 인베스킷인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개조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연구가 있죠. 사례연구. 저 전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장문에 막 3, 40페이지의 논문, 또 초창기에 전북은 그렇게 했었어요.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주고 한 30페이지를 줍니다. 50페이지를. 그리고 요놈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량평가하고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도 이제 요약이 아니라 이제 논문을 주고 요약해서 내라가 아니고 이런 기획보고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없는 집단 토론이요. 어떤 주제를 놓고, 가령 아까 그 보훈처와 서울시 국기 계약 문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시켜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본다든지, 또 역할 있는 집단 토론은 인천시 교육청처럼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주고 A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이렇게 집단 토론을 해서 그 문제 인식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지도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네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한테 그래서 8분 읽어봐라고 한 거예요. 그 국기 계양대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서울시 입장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당신은 국가보훈처 입장에서 서울시가 국기 계양대 상시 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두 발표. 그 다음에 평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에 훈련된 전문 평가자가 참여해서 객관성, 공정성은 충분히 보장하니까 여러분은요, 절대 그 어떤 정치적인 논쟁에서 내가 혹시 잘못 방향을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소신대로 창의적인 답안만 쓰면 되지, 이 서울시 입장은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써야지, 그런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셔서 진짜 준비하는 방식, 내가 앞으로 강의하는 기법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읽으면서 분석하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와서 1시간 정도 더 하겠습니다.